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진짜 막 새롭게 막 좀 만들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조금 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서 새롭게 이제 다시 A부터 Z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평양동 초이님, 서울시장 음, 선거는 일단 이 부정선거 국면을 빨리 끝내야죠. 미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원본입니다, 여러분. 원본. 깨끗한 원본들이고요. 이거를 미국에게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표를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표가 말이 안 되죠. 이 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위조된 표, 위조된 표, 위조된 표, 만들어졌다는 표, 이 만들어졌다는 표, 만들어졌다는 표. 지금 김진태 위원님 이걸 보면요. 보시면은 이게 관내 사전투표거든요. 이게 동네면 사전투표 관리관이고 43,388번입니다. 43,888번이고 역시 QR코드가 이거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빌드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역시 이거와 이 QR은 농도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동네면의 관내 사전 투표를 보면요. 여기 보면 허영이 3,426표고 김진태 의원이 2,081표입니다. 엄청나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당선된 허영이 지금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부동산 감독원에 계좌 추적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희한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나?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빳빳한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걸 한번 분석을 할 거고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투표 진행 상황과 관련된 그 그래프입니다. 이게 투표 진행 상황과 관련된 그래프.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재검표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재검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검표를. 만약에 막을 수 있었다면은 얘들이 그냥 추진을 했겠죠. 그런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독자 10,000명,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표 진행 상황에 보면은 이제 뭐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은 종로구, 중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편 관내 사전 투표 신고수하고 접수수, 투표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종로구만 신고수보다 투표수가 많아요. 나머지는 다 작습니다. 다 작습니다. 다 작습니다. 다 작습니다. 다 작는데 종로구만 더 많아요. 물론 신고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신고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신고수보다 접수수, 투표수가 더 적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일단은 한번 보시고요.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 개수를 전부 다 전수 집계를 했습니다. 전수 집계를 했고요. 전수 집계를 했고, 이제 뭐 이거는 일부인데요. 전수 집계 현황을 보면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되는 대로 전부 다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내 사전 등기 수가
이렇게 남구, 달서구, 뭐 대전도 이렇게 있는데요. 7,510개, 29,279개 뭐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몇 개인지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전수조사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선관위 발표 자료의 선거인 수에 이 관내 사전투표 수가 그러니까 일치한다고는 몇 개는 맞지 않는데 거의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선거인 수하고 투표소는 원래 같아야 돼요. 근데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작으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몇 개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개가 빠졌다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건데 더 문제는 뭐냐. 투표수에 원래 맞춰야죠. 투표수에 이제 왜냐면은 사전 등기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3개가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거는 3개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투표수가 이렇게 적게 된 것. 종로는 많아졌죠. 종로는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선거인 수하고 투표 수와의 관계에서 관내 사전 등기 수하고 선거인 수가 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맞춘 거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관내 사전 투표 수가 이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투표 수에 맞춰야 되거든요. 투표 수에. 도착을 한 것만 집계를 하면은 이거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어떻게 일치를 했냐. 관내 사전 등기수하고 선거인 수하고 일치를 시킨 겁니다. 매치를. 그러면은 이렇게 누락한 거는 전부 다 범죄예요. 이거는. 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가 왜 차이가 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함이 집에 안 넣고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가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내 사전 등기수하고 선거인 수는 거의 맞췄어요. 대략적으로. 뭐 한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개 차이가 있는데 이거하고 맞추면 안 돼요. 원래 이거하고 맞추면 안 되고 이거하고 투표수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애들이 실수를 했다. 잘못한 거죠. 선거인 수에 맞춘 거예요. 네, 유병님. 예, 이게 조작의 첫 번째 또 다른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죠. 또 다르게 새롭게 나오는 것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졌고요. 예. 제가 오늘은 맛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맛백입니다. 제가 관내 사전투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박영수가 이제 재난지원금 총선에 영향 미쳤다라고 인정을 했죠. 금권 선거인 것을 인정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뒤에는 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또 언론 무렸는데 그 금권 선거인 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걸 또 안 가졌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서대문에서 고향에서 동서울에서 부천 이렇게 이제 한 40분 그 다음에 또 1시간 이 간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동서울까지 갈 이유는 없거든요. 동서울까지 가서 부천 우체국으로 가는 이유가 없는데 이게 마치 그 대전교환센터의 그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로는 지금 제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한번 밝히면은 일단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이제 오전 시간 진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가까스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고향 우편 집중구에서 동서울 우편 집중구로 갔다가 다시 부천 우편 집중구로 가는데
이거를 참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까지 갔다가 이렇게까지 간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보면 될 건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인천 우체국은 뭐냐면은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고 이 연수구는 확실히 문제가 뭐 많은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네, 인천 우체국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이것만 파봐도 되고요. 네,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느림보인데 이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서울 강남 우체국의 동서울 우편 집중구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의 거리인데요. 10분에서 15분 사이의 거리인데 2시간이나 걸립니다. 2시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동대문 우체국까지가 이제 한 11km 거리고 그런데 실제로 도착은 2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 이것도 뭐 상당히 특이한 거죠. 예. 물론 빛의 속도로 가는 관내 배송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돼? 또 왜? 갑자기 또 얘가 버벅대기 시작하네요. 왜 그러지? 갑자기 왜 버벅대지? 왜 버벅대는지 원인을 모르겠지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의사분들 파업 지지합니다. 네. 네. 자유진영 패널들. 원래 제가 오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점심 때 설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저번에 한번 드렸던 사전투표소별 투표용지 최종 발급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제 사이트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분이 정보 공개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전국에 그 투표소, 사전투표소의 관내 발급 시간과 관외 발급 시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 부천시가 정말 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 심각하죠. 신중동,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중동 18,210개. 여기 보면 18시 02분이 최종 발급 시간이라는 겁니다. 18시 02분. 그리고 관내 역시 18시 02분이었어요.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또 왜 그러나. 네.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나머지도. 아, 이게 버프 공격인가요? 아, 그렇구나. 이게 버퍼일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최종 발급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18,210개가 되려면은 이게 최소한 뭐 한 20시 정도가 돼야 돼요. 최소 20시가 돼야 됩니다. 최소 20시나 뭐 그 자정을 넘기거나 이렇게 해야 18,210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최종 발급 시간을 보면은 18시 02분, 18시 09분 넘버 2인 상동도 18시로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18시 6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오히려 여기 신중동은 18시 21분이지만 이거는 18시 8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우체국, 그 동일 우체국도 이제 조사가 끝났는데 동일 우체국 간의 관계도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최종 발급 시간을 보면은 신중동 투표가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투표 진행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같이 보시면요. 그 투표 진행 사항 이게 너무나 투표 진행 사항이 제가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편 관내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수인데 이거를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통계 시스템 가면은 시간대별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천시의 뭐 6시부터 18시까지의 그 타임테이블에 따른 투표자 수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새벽은 작업하면 티가 나니까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몰리는 시간대나 마지막 시간대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 최종 발급 시각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최종 발급 시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그 신중동 투표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7초당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신중동 투표용지 최종 발급 시간을 볼 때 이거는 4.7초가 아니라 한 1.7초당 한 표씩 해야 결국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네. 또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 그리고 이거는 또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 그 현황입니다. 5초당 하나는 하나죠. 신중동. 10초는 19개, 15초 미만은 2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다 한 30초는 제 생각에는 전부 다 30초는 넘을 수밖에 없어요. 30초는 넘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당일 투표에 15초 미만으로 찍은 게 24개예요. 24개. 그러니까 이것도 24개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데 일단은 한번 보면은 일단 15초 미만이 203개예요. 203개. 근데 그 중에 관내 사전투표가 179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179개고 당일 투표가 24개예요.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더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투표용지 출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관내 사전투표가 유령투표가 대거 들어갔다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1등부터 쭉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관내 사전투표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가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28등이 당일 투표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의심스러운 건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빠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절차에서 유일하게 이제 실험군, 대조군하고 실험군이 있으면은 유일하게 실험군이 뭐냐? 유일하게 실험군이 딱 그거 아닙니까? 투표용지 발급 시간. 나머지 절차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일 투표는 투표지를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거고 사전투표는 지리릭 이렇게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1등부터 27등까지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고 그 뒤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너무 다양한 거죠. 네. 너무 다양한 겁니다. 너무 다양한 거고, 네.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예, 배달 완료에 배우자로 나와 있는 이 안모시기 철, 이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죠. 김소연 그 변호사 지역구 이곳에 배우자로 받은 겁니다. 이 배우자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느냐.
안 배우자로 수령한 거는 5097개예요. 5097개. 배우자로 수령한 게 5097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번호를 쫙 땄습니다. 뭐 다 지금 다 올리진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 동거인이라고 얘기한 게 400명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받았다는 게 400명입니다. 예, 등기로 한번 보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이 배우자나 대리수령인 동거인 형제자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형제 공무원이라든지 배우자 공무원, 부부 공무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 직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들은 또 공무원들끼리 같이 근무하기는 안 놔둡니다. 그게 근거리에서 근무를 하게는 해둬도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수령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긴 어려워요. 물론 간혹 같이 근무하다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수령한 게 5097, 동거인, 형제자매. 이 공문서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신성은 우리 선거와 관련된 것에서 이렇게 대리 수령이 가능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이것도 유의미한 자료고, 이것도 고발을 한번 하실 생각 있으면 고발하셔도 됩니다. 이게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엉터리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제주 우도 우체국에서 제주 우편 집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제주 우도 우체국으로 갑니다. 제주 우편 집중국으로 다시 발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목포로 갔는데, 이게 목포로 갔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목포가 이제 박지원이가 진 지역구잖아요. 그 김원인가 하는 그 박원순 라인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이 당선된 지역구인데, 제주, 우도, 제주. 이 제주 우체국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구다. 경유지가 제주 우편 집중국,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파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집배원이 이렇게 정희상이 이렇게 배달 완료를 한 시점이 이렇게 19시 27분, 19시 37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9시 20분, 20시 11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시 42분, 배명 시기가 17시 1분, 16시 45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천 우체국입니다. 인천 우체국. 인천 우체국은 다 같습니다. 11시 45분. 이 번호는 다 다릅니다. 번호는 다 다릅니다. 번호는 다 다른데 이렇게 다 같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개는 접수 시간과 도착 시간까지 전부 다 같습니다. 번호는 다른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뭉땡이로 해갖고 뭉땡이로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를 둔 것과는 달리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번호는 다른데 똑같죠. 접수부터 배달 완료까지 접수부터 배달 완료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번호는 다른데 이렇게 같다. 보시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또 이 관련한 설명들을 좀 더 많이 드릴 건데요. 제가 저 컴퓨터에 있습니다. 저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또 다른 이거 하나만 그래도 더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판이죠. 4.7초가 아니라니까요, 집행관님. 4.7초보다 훨씬 더 적다. 아니, 훨씬 더 단축이다. 1점 몇 초당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만들어서, 오늘은 맛배기고요. 이것도 맛배기고 이 상세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얘들이 참 미니언님 막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오늘 얘들이 좀 말을 안 듣네요. 네. 어쨌든 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트럼프가 너무 좋아할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 선거가 이제 우편 투표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이미 발견을 했고요.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나요? 또 하나. 네, 또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우체국과 출발 우체국과 도착 우체국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경우. 이게 이제 그 전수조사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천 우체국이 민경우 의원님이 있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입니다. 이게 인천에서 인천으로 간 게 3,206개나 나오는 거예요. 3,206개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내 사전투표를 연수구 갑 지역에서 연수을 지역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3천 몇백 명이 나올까요? 연수을에서 연수갑으로 한 것도 같은 케이스입니다만은 이것도 좀 너무 과도한 숫자예요.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은 대구 달서 8,446, 여기도 특이하고요. 고양 일산 우체국 8,796개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1등은 부천 우체국. 신중동과 상동이 있는 그것이 1682개. 여러분 상식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지역구로 보내는데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소로 가지? 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전수조사가 됐을지 얘들은 몰랐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버렸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부 자료를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되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우체국 출발과 도착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체국 출발과 도착 이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이게 오래 걸리네요. 왜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 네, 하나 더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출발 우체국과 도착 우체국을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발 우체국과 도착 우체국을 집계를 했고요. 중요 자료는 네. 이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민경우 위원님 인천을 한번 볼게요. 인천 우체국 도착 우체국이 25개고요. 출발 우체국 우체국이 몇 개냐면 15,597개입니다. 15,597개. 이거 보이십니까? 15,597개. 이게 출발 우체국입니다. 출발.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인천 우체국이 15,597개라는 뜻입니다. 15,597개. 그러면 여러분 뭘 봐야 되냐? 국회의원 선거 투표 진행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투표자 수, 선거자 수가 나옵니다. 여기도 또 안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연수구 투표자 수가 79,506개입니다. 79,506개. 여기가 뭐냐면은 관내 사전투표 수의 합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수의 합이에요. 79,506개. 그럼 여기서 79,506개에서 관내 사전투표 수만 빼면은 관내 사전투표 수, 즉 출발지 도착수가 나오는 겁니다. 출발지 도착수가.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봅시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네. 계산기. 예. 여기 보면은 79,506개요. 79,506. 예. 빼기. 자, 연수갑과 을의 관내 사전투표를 빼보겠습니다. 연수갑과 을의 관내 사전투표를 빼면은 연수갑은 25,959개입니다. 25,959개. 25,959개예요. 25,959개. 그러면 계산기에서 25,959개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연수을 32645입니다. 32645 보이시죠? 연수을 32,645표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선거에서 투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기 지역구에 고발하셔도 돼요. 왜 차이가 나냐 이러면서 32,900 잠깐만 말하다 까먹었네. 32,645개를 빼보겠습니다. 32,645개 20902가 관내 사전투표 수여야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수가.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수가 몇 개냐? 인천 우체국은 15,597개예요. 15,597개. 즉 25,902개에서 15,597개를 빼면 아니 다시 어쨌든 이 17 뭐야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20902에서 15597을 빼면요 5,305개가 나옵니다. 이 5,305개가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5,305개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특히 우리가 문제 삼는 지역구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이 출발지, 도착지만 선거인수에 맞춰 투표소에 맞춘 것도 아니고 선거인수에 맞췄고, 도착지, 발신과 관련된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건 했죠. 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네. 이런 거를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싹 다 집계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네. 이해가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솔직히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이렇게 다 조사가 될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대한민국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실행시켜 주시는 분들,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맛배기만 했지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 혼자만 알면은 혼날까봐,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할까봐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셨으니까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리십시오. 알리고 저도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정부패, 부정비리, 불법이 일어났습니다. 우편을 통한 트럼프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단 이거를 말씀하실 때 박주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알았다라는 것만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통계들은 다 나왔고요.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63대 36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당일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명백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인정을 안 했었죠. 이놈들은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명백하게 숫자가 너무나 다른 것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발표를 못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발표를 못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은 이제 끝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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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분당은 조금 한 몇천 표였고, 그 남양주는 한 12,000표가 차이가 났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예.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드디어 끝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저는 이게 하늘이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늘이 돕는 거라 생각을 했고,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이가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또 모든 이슈를 몰이하려고 하는데 이 명백한 숫자 앞에서는 얘들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게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완전히 달랐고, 그 다음에 도착시, 수신지, 발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통계가 다 나왔고, 관내 사전투표는 특히나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조작이 됐다는 거 밝혀졌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거소 선상투표, 그것도 조작됐습니다. 거소 선상투표도 조작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뭐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됩니다. 저 혼자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 하고, 법원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우리 국민이 끝냅시다. 지금 쟤들 재검표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서면 하나 딸랑 보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법원에서 변론 기일도 안 잡아줬고요. 지금 이제 얘들이 코로나 정국을 이용해서 뭐 재검표 다시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고 CPEC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들 막 쫄고 있는데, 이제 관내 사전투표 이게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건숙희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까 일단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뭐 제가 혹시나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런 느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들은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 수에 또 맞췄다, 이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뭐 그동안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고, 제가 이제 오늘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증거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미 다 나온 거 아니야, 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더욱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야 얘들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내 사전투표 전수조사를 했고, 뭐 여러 분들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싶지만 이제 그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이제 그 덕분에 진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진짜 훌륭한 분들과 함께해서 이런 의미 있는 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크리스탈 스노우님 감사합니다. 네, 나비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12시가 넘었는데 잘 주무시고요. 동호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료들은 제 카페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카페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 카페를 좀 많이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알면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외국에도 영어로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판을 끝내주십시오.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물론 하실 때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밝혔다, 그것만 명시를 해 주십시오. 네, 판관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화이팅 하시고, 한번 자료 카페에 올려진 자료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 우리 주권을 되찾아오는 그 순간을 맞이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시 자유롭게 이상한 놈들 다 저 수용소 보내버리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